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챕터 13 낭만주의 예술과 독일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예술 사조들 중 가장 비정치적일 것 같은 느낌의 낭만주의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잔재로 탄생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낭만주의 예술은 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건설의 야망이 쓰러진 폐허에서 싹트고 자랐습니다. 워털루 전쟁 승전 직후 빈 의회에 모인 유럽의 정상들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총리를 중심으로 나폴레옹과 프랑스 제국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증오든 또는 추종이든 간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이미 선명하게 새겨진 후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라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공국들을 나누었는데 훗날 나폴레옹에게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나폴레옹 패전의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에게 저항하면서 민족주의가 싹튼 독일인들은 나폴레옹을 물리치면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패전 이후 승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라인 연방을 나누어 차지하면서 다시금 독일어권은 35개의 공국과 함부르크, 브레멘, 리베크, 프랑크푸르트 4개의 자유도시로 분열되었습니다. 막 피어나려던 독일인의 민족의식이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이 그러했듯이 젊은 예술가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영리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계급의 틀 속에 억압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폴레옹의 추종자였던 하이네의 시 두 사람의 척탄병은 최후의 순간까지 황제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척탄병은 로베르토 슈만이 1840년에 작곡한 가곡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이네, 괴테, 베토벤이 한때 흠모했던 나폴레옹의 실체는 사실상 또 한 명의 전제군주였을 뿐이며 그나마 구체제의 저항에 패배하여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패배 속에서 예술가들의 영혼은 분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의 패배는 1648년에 끝난 30년 전쟁 이래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인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단결할 경우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허약한 유럽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독일의 통일운동을 저지했습니다.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독일어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계속 뒤처졌으며 시민계급의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과 전쟁을 거치며 독일의 지성인들은 통일된 국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실감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일 민족주의자들은 중세시대의 신성로마 제국을 이상적인 독일의 모습으로 내세우며 중세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상징인 검정, 빨강, 황금색의 기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독일의 국기가 된 이 기장의 3색은 검정은 어둠 속에서, 빨강은 피를 흘리며 금색은 자유의 광명을 찾으리라는 결의를 의미합니다. 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운동과 과거의 통일왕국을 이상향으로 삼은 독일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낭만주의적 정치적 이념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낭만주의는 독일 청년들의 민족주의 운동이 예술에 투영된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이며 유럽 각국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패배를 경험한 독일어권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낭만주의와 정치라는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두 명제가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한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은 경적인 좌절감과 어두움입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은 병든 상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괴테의 베르테로, 슈베르트 슈만의 연가곡집 물레방앗간 아가씨와 시인의 사랑의 주인공들은 모두 실현 후에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이처럼 낭만주의 예술은 어둡고 극단적인 감상에 빠져있는 동시에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하여 예술가들은 모차르트의 협주곡이 그리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 슈베르트의 독일 가곡인 리트 속 나그네처럼 어두운 겨울 숲속을 울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24곡으로 구성된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시련을 겪은 주인공 청년이 방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물방앗간 아가씨에서는 주인공이 아예 숲속 개울에 빠져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슈베르트가 리트와 현악 4중주로 작곡한 죽음과 소녀는 죽음의 신과 소녀 사이의 대화를 감상적인 선율로 묘사하고 있으며, 마왕에서는 열병에 걸린 아이가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유혹하는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낭만주의 예술은 드러내고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거나 현실을 멸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이상만을 중시하는 현실 외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울하고 병적인 성향 때문에 맑고 단아한 고전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던 괴테는 낭만주의 예술가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에 음악을 붙인 몇 곡의 리트를 보내면서 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괴테는 아예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고의 독일 음악가로 뽑고본 이는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아닌 고전주의 원칙 속에서 쳇바퀴처럼 돌던 흠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독일 낭만주의 유파는 민족주의입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국가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문학에서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작가이자 문헌학자, 정치가였던 그림 형제는 독일의 전래 실화를 모은 동화집뿐만 아니라 독일어 사전과 독일어 문법책도 펴냈습니다. 시인들은 민요 운율로 시를 썼는데, 이처럼 운율을 가진 시들은 독일어 가곡인 리트의 가서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슈베르트나 슈만, 멘델스존, 울프, 브람스가 이러한 시들을 기반으로 리트를 작곡했으며, 브람스는 독일 민요의 멜로디를 기반으로 한 곡들도 다수 작곡을 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예술의 문을 연 이들로는 미술 분야에서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또 음악에서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이전 세대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이루지 못한 꿈인 귀족에게 예속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예술가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이란 인간을 신에게 다가가게 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며, 때마침 독일 각 도시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여러 연주회장은 성당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어져 음악은 신에게 접근하는 도구라는 베토벤의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해줬습니다. 베토벤은 예술가를 신과 대중 사이의 중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술가가 하인의 옷을 입고 귀족의 저택에 기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앙시행 레짐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사고방식이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베토벤이 있었다는 것은 대중에게나 또 베토벤에게나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낭만주의는 근본적으로 고전주의가 완성한 엄격한 형식 따위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낭만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개인의 정신이며 감정입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예술은 귀족이나 지배계급의 입맛에 맞추기에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만년에 자신의 교향곡 9번 사악장에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넣어 교향곡 9번을 작곡함으로써 고전주의 형식을 스스로 깨고 낭만주의 음악이라는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베토벤이 바랬던 것은 군주나 귀족의 취향에 맞춘 음악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찬양한 곡이었으며, 그 정신은 독일의 민족주의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베토벤은 합창이라는 성악 파트를 교향곡에 삽입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성악과 기악이 완전히 융합되어 장대하고 열정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베토벤이 사망하기 3년 전 완성된 합창 교향곡은 악성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베토벤 음악의 결정체였습니다. 합창 교향곡의 면면이 스며든 정신은 위대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독일인들이 통일된 국가를 이룰 자격이 충분하다는 자긍심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통일과 성취를 완성한 이 교향곡의 작곡가에게 독일인들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은 낭만주의 정신에 가장 걸맞은 예술이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부터 음악은 미술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예술, 또 주도권을 잡은 예술 장르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독일 작가들의 시를 이용한 리트를 작곡함으로써 음악과 문학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점이 많은 독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슈베르트나 슈만, 베버 등 작곡가들은 베르디의 오페라가 이탈리아 통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